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 정치권 이슈들 가운데 장 소장은 뭐가 먼저 눈에 띕니까? 블랙홀이죠. 이재명 당대표 체포영장.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아이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왜 블랙홀이라고 부릅니까? 다른 이슈들을 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27일 날 표결하기로 했죠.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27일까지는 계속 이 아이템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도. 저는 장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이슈, 이게 저는 다음 주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이슈가 되는 건 당분간 한 3, 4개월 정도는 그러네요. 그냥 이 이슈로만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아니 체포동의안 27일 날 표결해서 만약 부결되면 그다음 나올 뉴스는 기소? 그리고 재판 시작하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전 추가 소환도 있죠. 추가 조사가 또 있죠. 예. 다른 아이템도 있고. 추가 조사가 백현동 다른 아이템인데 다른 아이템도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거든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또 김성태 계속 또 연이어서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3, 4개월이 아닌데요. 계속이죠. 총선 때까지. 예.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와가지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결국 검찰하고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요. 그 발언한 사람 색출해가지고 저는 대통령실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하고 대통령실하고 짠 거 아니야? 명백한 증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은 사적으로도 술자리에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 말한 것 자체는 정말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런데 색출해서 쫓아낼 생각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지금. 부인도 안 하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국민들에게 주는 혼란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검찰이 항상 강조하는 게 사법 질서 정의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 주는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 뒤늦게 수습을 했어요. 대통령실은 전혀 입장이 없다. 뒤늦게 수습했는데 이게 일종의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철저하게 좀 대통령실의 소통 관리, 보안 관리 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다른 사안이라 하더라도 또 구속영장 청구해도 또 똑같은 절차가 반복될 텐데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미지 정치? 네. 일단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내년 총선이 어렵겠구나. 좋아. 그냥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우리 가결시켜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나 걸리면은 또 구속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추가로 수사된 내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해 보면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재명 때리기를 한다고 해서 여론이 어디 무너졌느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더 완고하고 강고해지더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더라. 지금도 한 3,000여 명이 국회에 모여서 반발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어디가 흔들리냐면 호남과 서울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나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호남의 민심이라는 것은 광주 전라의 민심은 말 그대로 이 아성이자 또 지역의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KBS 조사는 아닙니다만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일, 7일 양일간 이제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전체 응답은 체포에 동의해야 된다가 55.9%로 나타나고 약 56%로 나타나고. 근데 호남이 중요합니다. 이 호남은
이 체포 동의안 통과 반대에 대해서 압도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찬성이 통과돼야 된다고 43%, 반대가 약 45%.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은 통과돼야 된다가 더 높고 이렇게 되면 결국 총선을 생각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위원회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게 호남 민심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 총선 대비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럼요. 기반인 것이고 예. 또 서울은 지금 다수의 지역구 거의 한 50여 개 지역구 되나요? 서울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중에서 지금 다수를 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참 공선센터의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 계속 흔들하면 예. 총선까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말하고 있는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이죠. 그렇죠. 이재명 지지층이 아니라. 네. 자칫 잘못하다가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이번에 총선에 이재명 당대표를 빼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비대위 체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추석 지나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 총선에 민주당이 얻을 의석수의 숫자 이런 것이 되게 암울하게 느껴지면 이재명 당대표 그 자리에 못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슈가 주는 파장 또 블랙홀이라는 말씀을 하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 조사에서는 좀 올라갔다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이슈들이 호재가 되기보다는 악재가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도 그렇죠. 그렇고요. 또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된 것에 대한 여론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여론은 좀 뭐 찬반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썩 이렇게 이 호의적인 그런 여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계속 개입하는 것 같으면서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렸지만 또 그 외에 뭐 난방비 폭탄도 있고 지금 북한 미사일도 있고 각각 곳곳에 내관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데 이 이재명 대표 이슈가 터지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빅데이터 썸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다른 이슈들이 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집중적으로 구글 트렌드도 그렇고 부각이 되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애니 분석도 그렇고 심층 분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블랙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2주 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쭉 보면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략 평균 내보면 60% 내외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평가. 네, 부정평가.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35% 내외예요. 그러면은 대략 이거 한 25%. 예. 이 정도의 분들은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이 민주당에 계신 분들 맨날 저 장성철 소장 나오면 왜 이재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 분들 25%의 무당층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을 평가를 하고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금년 1월 초에 우리 셋이 나눈 얘기랑 지금 얘기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조금씩 추가됐을 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한다. 그리고 뭐 경제도 별로 안 좋다. 게다가 이제 전당대회 하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자기 지지세를 자꾸 갉아먹는 맞아요. 자기 편을 자꾸 떼내는 식의 그런 마이너스 정치만 하고 있다. 자충수죠. 결국 그러면 민주당이 웃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을 쳐다보니 이재명 때문에 웃을 수가 없다. 지금 똑같은 양상이 몇 달째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조국을 지켜야만 검찰개혁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것들 다 블랙홀 됐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이재명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또 지지층 분열 이런 게 계속 나타나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럼 지금 뭐 어떤 분석조차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분석이라는 게 뭐
너무 뻔할 텐데 정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예. 그러면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과 극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대결만 더 부각되고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뭐 민생 관련된 협력이 있겠습니까? 겨우 이제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일부 또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실질적인 더 중요한 현안들 뭐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 되죠. 그 외의 민생 관련은 지금 뭐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도 예, 그렇고 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번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속영장의 내용을 뜯어보니까 네. 사실 이재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는 아무것도 내세운 잡아낸 것이 없다 검찰이. 네. 그냥 그저 기존에 했던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 제3자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 그 주장일 뿐이다. 그렇죠. 네. 이거는 법리적으로 얼마든지 다퉈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 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시간에 뭐 거의 했던 이야기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는 적어도 빨라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 등의 검찰의 추가적인 조치가 저는 4, 5월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4월 말에 예정돼 있고요. 또 3월 8일에 많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모든 이슈를 다 빨아당겨버리는 이 블랙홀이거든요. 그러면 민생 현안 지금 1분기, 2분기 우리 무역 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뭐 반도체 특별관련법도 통과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액 효과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든 좀 또 이제 재생시키는 또 살아남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기소에는 구속 기소가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의 결정적인 것은 완전히 범죄가 이게 범죄야 하는 그 소명. 이 소명은 이것을 이제 이 해소한다는 소명이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거의 그 확실시되는 설명입니다. 스모킹 건인 증거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느냐, 도주할 우려가 있느냐. 그런데 삼면이고 북으로는 북한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디로 도주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인데 이 증거인멸도 사실 앞서 나왔던 정성호 의원 관련이 약간 여론을 형성한 듯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바로 이하영 만났지 않냐, 김용 만났지 않냐, 그다음에 정진상 만났지 않냐. 이거 다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그 바로 직후에 이 구속영장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냥 불구속 기소해서 이제 재판으로 가도 될 사안인데 왜 그럴까. 예.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또 지금 검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여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어디까지나 여론전이다. 여론전이다라고 예, 예. 하는 인식을 가져도 그렇죠. 그래도 이재명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돼요. 대장동 일의 개발 의혹 비리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대장동 위례 사건은 좀 벽에 막힌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정진상이 입을 불질 않고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도 입을 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김만배 이거 봐라. 너 다시 구속. 예. 불어. 예.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겠죠. 근데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뢰 의혹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딱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인허가 용도 변경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 뇌물죄를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또 다르게 주장해요. 그 법조인은 검사 출신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대장동 사건보다는 검찰에서는 이 제3자 뇌물 의혹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 선생님 말씀대로 제3자 뇌물로 성남 FC건을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이 한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검찰이 가진 물증이 있느냐에서 그러니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성남 FC건인 이유는 이건 이제 관련되는 기업들의 문건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지금 성남시청도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성남시청은 더군다나 국민의힘 이 출신인 것이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이 문건이 다 기업 쪽에서 나온 문건이라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거인멸은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이 면담했던 이 정성호 의원과 이 면에 관련해서 마치 증거인멸될 듯해서 예. 지금 그 정황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야당의 대표는 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회 의정 활동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데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더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뭐 야당 쪽에서 지금 어찌 보면 맞불을 놓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정의당이 강력 추진하자고 하는 50억 클럽 특검 이런 거 가지고 그 지금 이재명 블랙홀이 이렇게 여론이 흔들리거나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거죠, 양상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한 50억 클럽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당하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김건희 여사 그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당신들 조사하고 수사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못한 거 아니냐. 기소조차 못했잖아. 근데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근데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근데 뭐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배제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후에 정권 교체되고 난 이후에 주가 조작 사범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맞아요.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죠. 증언들이 쭉 나왔죠. 통정매매했어요. 예, 그리고 예. 제3자의 진술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가 좀 팔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하고 수사팀 7명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겠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 그게 그 정치권에 큰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변수로까지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못하는데 민주당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 특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또 후폭풍도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데 김건희 특검을 하면은 여론이 상당히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와요. 그만 나오죠. 예, 그런 이유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참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어떻게든 조치해라.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데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이 우리가 왜 최근에 뭐 곽상도 50억도 그렇고 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면 수사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수사를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지적이 됩니다. 일단 이건 뭐냐면 최은순 그 통장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두 통장이라는 것이 뭐 정을 나눴다가 아니라 두 계좌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납득은 안 가요. 이거는 이제 수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단순 계좌 활용이냐 주가 조작 가담이냐는 부분은 실제 주가 그 조작을 한 주체와의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오수 전 회장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도 네. 아무튼 그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이나 이제 특검에 대한 그 여론의 지지를 더 북돋우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의 비협조 또 조정훈 의원의 비협조 때문에 약간 좀 질척되는 모양새인데 이걸 어떻게 잘 돌파할지 그게 아마 민주당의 앞으로 했던 과제일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4년 내내 이거를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갖고 가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당했다고요? 몰랐다고요? 좋아요. 그렇게 이용당해가지고 10억 이상의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끊고 가야 되는 것이 네. 정치적인 부담감을 없애버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시 39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전국에 눈과 비 예보에 지난주보다는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지방 방면으로는 비교적 원활하겠고요. 서울 쪽으로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최대 정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양양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내촌 부근 3km, 또 서종에서 화도 부근 8km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3km 정체고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8km 밀리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른바 명예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논란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고요. 여기에 대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봅니다.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대선 때 대선 후보와 당권을 가진 분이 당대표가 분리된다는 취지로 당정 분리론이 나왔던 것이지,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와 대통령과 다음 우리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느냐? 역사는 네. 전진해야지 후퇴하면 안 돼요. 정치는 대통령이 수직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네. 명예 자리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 네. 그것은 검찰총장이 검사 동일체 원칙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지배가 되지만은 정치는 지배가 안 됩니다. 다 동일체 원칙 검찰총장 같이 하려면은 대통령 실패합니다. 그럼. 네. 자, 천하람 바람이 어느 정도까지 불 것이냐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가장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이철규 의원이 말하는 식의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듯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커질 것이냐. 이게 변수란 말이죠. 이미 어느 정도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를 전폭적으로 대통령실, 대통령, 윤핵관 의원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50%가 지금 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50% 이상은 저러한 분위기에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후유증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특정 후보 못 나오게 룰 바꾸고 포괄적으로 너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윤심 논란 나왔다가 경쟁 후보를 억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 네거티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김기현 후보 땅 투기했지 이러고 예. 김기현 후보 쪽은 안철수 후보한테 너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이런 식의 공격만 하고 있거든요. 보다 생산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은요 누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말 그대로 뭐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사실 전당대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지티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총선 전략을 짤지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후보들 간에 차별화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개인 신상까지 땅 의혹까지 또다시 따지는 그런 형태의 전개됐다라는 것 자체가 막장이죠, 막장. 예, 참 막장 난감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천하람 바람, 이른바 이제 친이 이준석계의 바람인데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이미 바람은 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람에서 핵심은 이걸 겁니다. 뭐 이제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지만 천하람 바람이니까 천하람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지 여부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어렵게 된 이유의 변수가 저는 이재명 변수다. 왜냐면 이건 다른 데서는 저도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국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어요.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관심이 떨어지면 천하람 바람이 약해져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당원들이 뭔가가 이제 머릿속에 꽂히는 변수가 사실은 당심이라는 게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 이제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고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그래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저는 친 이준석계 후보들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게 27일 날 벌써 일정이 잡혀 있죠. 이 체포동의안 표결. 예, 표결이 되고 그 이후에도 그 관련된 뭐 장애 집회 비롯해서 그게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는데 변수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블랙홀이 예. 어떻게 작성될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쪽으로 집중되던 이슈가 분산되면 예. 동력이 약화된다 이 말인 거군요. 좀 동력이 약화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랑 저희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 있게 결선 투표에 천하람이 나가고 그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대표가 될 거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그 젊은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젊은 당원들은 모바일 투표 이런 데 굉장히 익숙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투표 참여도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던데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 결과 보면 아마 윤핵관들이 깨물어 칠 거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김기현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1차에서 결선 투표가 하지 않고 50% 넘는다? 자신들이 50% 넘을 것 같고 60% 가까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아요? 김기현 후보 측은 자기네들 여론조사를 계속 해보는 것 같아요. 당원 대상. 예. 근데 그게 점점 여론조사 득표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를 못할 거다. 김기현 손 들어준다? 네. 그래서 황교안 표가 어디 가겠느냐. 우리한테 온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가 1차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이제 국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김황연대냐 또는 천안연대냐 천하람 안철연대냐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결국 어떤 정치적인 변곡점은 상당히 또 더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검찰의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상으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좀 많이 후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당원들이 투표한다는 건 김기현에 대한 투표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투표지. 그러면 지금 다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이 일련의 과정은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당원들한테 저는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당심도 그래 지금 전쟁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거야. 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바람이 불려고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 이슈가 블랙홀이 되면서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정말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점점 생각이 다른 게 최종찬 소장의 독특한 시각이네요. 네, 성동격서식의. 예. 전 좀 다른 게 이재명 대표는 나쁜 사람이야라는 생각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100% 하고 있고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절실하게 밀고 있어. 당대표가 되길 너무 바라고 있어라는 생각도 다 알고 계속 있죠.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등장한 변수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그러게요. 것은 또 조금 예컨대 그러니까 결집 정도를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저 반대하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뭐 10만 명 모여서 뭘 했다. 그 주최 측 추산 10만 명 모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긴장감 같은 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 긴장감까지 느낄 정도의 양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좀 컷오프된 최고위원회에서 컷오프된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강경 유튜버 분들.
그분들이 계속 좀 유튜브에서 윤핵관들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 나빠요. 국민의힘 나빠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당원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한테 쏠릴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모르겠네요. 배종찬 소장의 분석이 맞을지. 근데 보통 분석을 해보면 예측과 분석해보면 배종찬 소장님 말이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예. 분명한 것은 빅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책임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조사가 있던데 제가 이제 뭐 굳이 수치는 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이것이 과연 김기현 후보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도나 충성도일까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니죠. 저는 윤 대통령이죠, 그냥.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을 다분히 저는 한 4, 5월로 봤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예, 그냥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은 결정의 시점 자체를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1차 경선에서 그렇게 썩 본인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예, 결과를 얻기는 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예. 게 저희 추측입니다. 어떤 보도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대표 경선 나갈까 하는 상의를 장성철 소장하고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뭐라고 상의를 하던가요? 뭐 소장님 저 당대표 선거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유승민 전 불출마. 대표가 불출마하고 본인이 유승민 안 나오면은 내가 나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 가진 거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한테 계속 최고위원 나갈까 봐요라고 계속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은 나가지 말아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번에 이준석, 유승민을 지지하는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나가면은 나는 충분히 그 포지션 예. 그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빈 공간을 당신이 좀 채우는 것은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고위원은 나가지 말고 나가려면 당대표 선거 나가라. 그렇게 조언해 줬죠. 제가 가서 열심히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국힘 딱 맞아 떨어졌네요. 예. 지금 양상은. 네. 네, 이건 하나 정도 이제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추가적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블랙홀 현상에서 전당대회에서 가장 사실 위축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반윤을 할 수도 없고 어정쩡하다 이거예요. 어정쩡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 결선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본선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로부터 이탈한 표는 일부는 이제 김기현 쪽으로 갈 테고 일부는 천하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탈을 어느 정도나 할지.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이른바 김기현 쪽으로 더 갈지 아니면 천하람 쪽으로 더 갈지에 따라서도 국힘 전당대회가 판이 예.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변수가 이게 국힘 전당대회에 정말 또 다른 치명적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조심해. 말 조심해.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기가 죽었어요. 예.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답지 않아요. 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새롭게 안철수 후보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뚫고 갔어야 예, 하거든요. 예. 맞섰어야 했거든요. 예. 기회를 놓쳤다라고 정 수석님 말씀드려요. 혹시 안 후보가 나가기 전에 상의 안 해서 좀 서운해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 그 부분에서 너무 실망했어요. 네. 어찌 당대표 나가는 사람한테 정무수석이 그런 협박을 하냐고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국정 운영의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조용히 하루 일정을 비운 게 뭐 안철수식 정치가 어떤 것인지 이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누구 찍어 누르고 누구 뭐 못 나오게 하고 등등으로 쭉 그냥 끝나나 보다 했는데 막판 천하람 변수가 그래도 하나 좀 볼거리를 네, 만들어준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바람이죠. 남은 2주 조금 더 상황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허달님이 부른 외로운 사람들 함께 듣고요. 다음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